날씨가 오늘은 거의 진짜 이제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고 왔는데 엔진 오일이 요즘 기억력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네, 모툴의 8100이라는 모델로 교체를 하고 왔고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정비소인데 거리가 이제 저희 집하고는 좀 멀다 보니까 이제 가려면 약간 큰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오일 교체는 물론이고 정비할 때는 항상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 교체를 하고 이제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의 회전 질감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거. 그 부분은 정말 체감이 될 정도의 차이고요. In 300 meters, enter the overpass. In 1 kilometer, traffic enforcement camera for speeds exceeding 60 kilometers an hour. 될 것 같고, 광화문 앞쪽은 뭐 워낙에 교통 교체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간대 가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RPM이 올라가는 느낌이 이전에 비해서 되게 가벼워진 게 딱 Speeds exceeding 60 kilometers an hour. In 1 kilometer, enter the urban line on the right. 이런 더블 클러치를 사용을 해봐도 되게 경쾌하게 For speeds exceeding 60 kilometers an hour. RPM이 반응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일 종류라기보다는 교체 주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킬로수나 아니면은 교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기가 되겠죠. 주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 편인데 반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조금 짧게 가져가고 있고요. 시내 주행이 차에서는 좀 가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6,000km 정도 좀 짧게 잡고 있는 편이고, 근데 제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주행을 했지만 지금 5,000km가 조금 안 됐거든요. 4,700km 정도 됐나? 막 그 정도 됐는데 주기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계절도 바뀌고 해서 다른 부분들도 안전 점검할 겸 해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집에서 정비소 가는 쪽, 정비소가 상일동 쪽에 있거든요. 강동구 상일동 쪽에 있는데 하남 약간 위쪽이죠. 똑같은 가양대교 지나가지고 지금 똑같은 길로 갔었었는데, 아까 이제 엔진오일 교체하기 전에 같은 길을 지났을 때의 느낌이랑 지금 교체 후에 지날 때의 느낌은 뭐 차를 잘 아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엔진 회전 질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타면 또 적응이 되겠죠. Kilometer exit the urban highway on the right. 근데 그 오피샤 빌딩 거기가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서울 중심지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거의 지금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분에 1,000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000원 이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30분만 주차를 해도 3,000원이죠. 게다가 거기는 뭐 1층에 상가가 딱히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서 뭐 주차 확인 도장이나 이런 걸 받는 것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따 보시면 제가 일부러 화각을 조금 넓게 잡고 카메라를 뒤쪽으로 조금 밀어놨거든요. 양쪽으로 좀 넓게 보실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봐도 실제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300 meters, 보는 keep right. 그 주차장과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차장을 내려갈 때 제가 물론 방심을 한 부분이 있었지만 휠을 긁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양쪽 연석 쪽이나 아니면은 벽면 쪽에 보면 범퍼라든지 휠이 긁힌 자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거기 방문하는 차량들이 꽤 많이 그랬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휠 긁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Speed bump up ahead. Speed bump up ahead. Analyzing current traffic conditions. Continuing navigation with current route. In 300 meters, turn right. Then make a U-turn. 그래도 뭐 길을 벗어나는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골목길로도 접어들게 됐네요. Turn right. Then make a U-turn. 사실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내 운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좁은 골목길, 사람, 차, 각종 장애물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그런 좁은 골목길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번 잘못 길을 들게 되면 돌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초보들이 곤란해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횡단보도 앞에 지금 내비게이션에서는 지금 뭐 160m 앞에서 유턴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끼어들려고 하긴 해보겠지만 아마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해봐야죠.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Pedestrian accident prone area. 생각보다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되긴 됐고요. 잠깐만
버스 차로가 1차로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유턴을 조금 크게 하게끔 그렇게 차로가 만들어져 있네요. For parking violations. 자, 뭐 아까처럼 이렇게 Pedestrian accident prone area. 본차로에 합류를 하자마자 한 150m 정도 혹은 뭐 그 미만 정도만 주행하고 그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그럴 때 끼어드는 게 사실 정말 초보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유턴, 좌회전 뭐 이런 거 못하고 그냥 직진만 쭉 계속 원하지 않는 곳까지 가야 되는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초보 때 그랬고요. 이제 일단 뭐 방향 지시등 넣고 조금 타이밍을 잘 보시면서 Accident prone area. 뭐 끼어드는 거 나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정말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창문을 열고 팔을 이렇게 들어서 좀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이제 웬만하면 양보를 해주거든요. 저도 정말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으로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내리막이 조금 길게 지속이 되는 부분인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서 지금 3단의 차가 기어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조금 밟게 했지만 거의 대부분 엔진 브레이크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속도 유지가 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편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 수동만큼 좀 타이트하게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그런 느낌도 없거든요. Enforcement camera for violators driving in the bus lane. In 1 kilometer, turn left. In 1 kilometer, traffic enforcement camera. 회전 질감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또 약간 출발할 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뭐 출발하는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는 요령, 뭐 언덕에서 올라가는 요령, 뭐 이런 것들의 클러치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법칙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강사분들, 운전을 가르치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법칙을 가르쳐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차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건 항상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클러치를 뭐 60% 정도까지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악셀을 뭐 10% 밟아 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움직이는 걸 느껴가면서 클러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세부 조정을 해줘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진오일 교체만 해도 이렇게 악셀 반응, 결국은 이제 악셀 반응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회전 질감이 부드러워지면 똑같은 양을 밟는다 그래도 RPM이 상승하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지고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악셀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클러치와 타이밍을 또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 6개월 동안에 적응되어 있는 그 타이밍에서 또 수정을 좀 해줘야지 그 이전의 타이밍 정도로 또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동이 좀 뭐 대충 운전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운전을 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은 이유가, 그게 이제 차의 컨디션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제 다 왔고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을 좀 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도 In 300 meters, continue 양해를 straight 해주시기 ahead 바랍니다. at the roundabout. Then, 진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almost at your destination.